환자분들이 오셔서 원장님 이명에 좋은 영양제는 없을까요? 하시면 저는 딱 이것만 드시라고 말씀드려요. 안녕하세요. 이명난청 분야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한의사 민예은입니다. 혹시 평소에 영양제 잘 챙겨 드시나요? 이명은 특히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 신경이 손상되고 뇌가 과민해져서 생기는 증상인데요. 반대로 완화되기 위해서는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고 손상된 유모세포를 복구하고 안정시켜야 됩니다. 그에 맞는 올바른 영양소를 섭취하게 되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음식에도 들어있긴 하지만 하루에 계란 20개? 같이 이렇게 음식으로만 섭취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꼭 필요한 영양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이명 완화에 좋은 영양제가 혹시 있을까요? 이명난청은요, 아직까지 풀어야 할 문제가 진짜 많은 우리 의료인들한테도 정말 난제인 영역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명에는 딱 명확한 약이 없다, 이것 때문에 많이 답답하신 거잖아요. 이거 진짜 맞는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연구가 되게 많이 진행되고 있고 일부 밝혀진 것도 좀 슬슬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들이 진료하고 연구하면서 이 정도는 환자분들한테 좀 추천드릴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을 모아왔어요. 4가지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비타민 B12예요. 소음성 난청과 이명이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 비타민 B12를 이렇게 먹도록 해보니까 실제로 이 부분에서 개선이 됐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어떤 영양제들은 농도를 꼭 맞춰줘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뭔가 쌓이고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가 있어서요. 그런데 이 비타민 12는 수용성이라서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도 몸에서 물로 다 또 빠져나가는 거여가지고 이 부분은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아연이에요. 아연은 귀 안에 청각 기능을 담당하는 달팽이관, 그 달팽이관 안에 있는 여러 신경과 신경 사이의 이 공간을 시냅스라고 하는데, 이 시냅스 사이에 신경 전달에 있어서 꼭 필요한 영양소예요. 또 소리를 감지해서 뇌로 우리가 소리가 들어가게 해줄 때 이 청각 유모세포가 잘 건강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산화 스트레스가 발생해서 손상이 되는 경우에도 이 아연이 쓰여요.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연의 농도가 점점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특히 노인성 이명난청, 아연을 보충시켜주면 그 아연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이명난청이 치료된다,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추가적인 손상이나 병의 진행에 있어서 귀를 보호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오메가3예요. 오메가3는 혈관 건강에 되게 중요하죠.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은 줄여주고 또 염증을 억제하는 물질은 늘려주는 정말 대표적인 항염증 작용을 가진 영양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약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이지만 영양제에 관해서는 저보다 약사님들이 훨씬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정확한 용량을 알려주실 거예요. 근데 이제 나와 있는 용량들을 보니까 EPA 플러스 DHA 함량이 2000mg 이상인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 번째는요,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해서 혈관 확장에 도움을 주는 복합 영양제예요. 산화질소는 인체에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물질 중 하나인데, 이것은 말초혈관, 그러니까 우리 끝에 있는 부분, 특히 귀도 말초혈관이죠. 끝에 있는 부분의 혈관을 확장시켜서 그 확장시키는 곳으로 산소와 영양분이 많이 들어가서 혈액순환이 좋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도 환자분들에게 임상 현장에서 어느 정도 좋다라는 근거가 있고 실제 좋은 결과를 얻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산화질소 생성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 영양제가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미국에 잠시 출장 다녀왔을 때에도 진짜 이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하는 영양제들이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놀랐었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혹시 이명이 좋으니까 이 4개 영양제 한 번에 다 섭취해도 되나요? 한 번에 다. 이 4개 영양제는 한 번에 다 섭취해도 될 것 같아요. 특히 영양제를 우리가 함께
함께 섭취하냐 함께 섭취하냐 아니냐는 그 영양제의 각각의 작용 기전들이 서로 겹치느냐 겹치지 않냐, 또 만약에 겹치게 될 경우에 어떻게 몸에 문제를 주거나 무리가 주냐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네 가지는 서로 작용 기전이 조금 달라서 같이 섭취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환자분의 몸의 상태나 어떤 것에 따라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조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이렇게 같이 먹으면 요거는 좀 용량을 조절해 주세요 하는 경우가 있어서 실제로는 정말 전문가랑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처방해 주시는 약이랑 이 영양제를 같이 복용해도 되나요? 네, 이 부분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어서 제가 결론만 딱 정해드릴게요. 비타민, 미네랄 복합제,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처방약과 같이 드셔도 됩니다. 그런데 처방약과 같이 꼭 섭취하면 안 되는 경우도 엄청 많이 있어요. 타나민, 진코민, 기넥신과 같은 은행잎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든 약이자 건강기능식품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복용자이시거나 아니면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이시거나 뭐 당연히 임산부나 이런 분들은 당연히 안 돼요. 그리고 또한 우리 환자분들 갑자기 이렇게 통증이 있거나 하면, 또 생리통이 있거나 하면 타이레놀 많이 드시잖아요. 타이레놀도 있고 이부프로펜도 있고 아스피린 있죠. 이것도 고용량으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접근이 가능한 이 진통제랑도 주의하셔야 돼요. 또 항생제들, 나 어디 염증 있어서 약국에서 처방받거나 이제 병원에서 처방받는 항생제들이나 나 부종이 있어가지고 이뇨제나 또 고혈압 약이라든지 수면제라든지 항우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복용하고 있는데 같이 처방약과 같이 먹어도 되는지 다 확인을 받으시고 적용하시길 바라요. 오늘은 이명에 좋은 영양제 4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명 결코 만만치 않아서 우리 환자분들도 공부할 게 너무 많으시죠? 저도 이명을 치료하겠다고 결심한 순간부터 공부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명은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몸이 힘들어서 생긴 병이에요. 내 몸을 케어해달라고, 나 좀 고쳐달라고 SOS를 울리고 있는 건데요. 혹시 내 몸에서 이런 영양소들이 부족하지 않은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보약 한 사발 들이마신 풍성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민예은 한의사의 내 몸에 보약이 되는 시간 미니보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